화천의 민속 문화유산인 범암골 목도 소리를 아시나요? 산에서 힘들게 나무를 나르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로 화천 산 사람들의 삶을 담은 우리의 소리인데요. 이 무형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강원도 소리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강릉에서 할머니를 시작으로 엄마와 딸에 이르기까지 3대째 걸쳐 한복집을 운영해온 김인정 씨 모녀의 남다른 한복 사랑을 만나봅니다. 평생 한 직종에 전념하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50여 년 경력의 강원도 이용 명장 홍인기 씨.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 이발사들의 스승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위손 홍인기 명장의 외길 인생을 조명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문체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상장 그리고 방명록을 일반 종이에서 한지로 대체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한지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천년 견 500이었나요? 네. 한지가 500년을 더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한지의 우수성, 견고함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그런 한지가 상장에 이용된다고 하니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한지를 상장에 이용하게 된 이유가 이 판로를 찾지 못하는 우리 전통 한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전통 종이죠. 이 선지 그리고 일본의 화지보다도 우리 전통 한지는 이 뛰어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판로를 찾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한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이 참 많이 가는 정말 정성이 가득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지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접목되어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많이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강원 365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이 시작부터 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노래하면 뭐 박진영 리포터, 그렇죠. 박진영 리포터 하면 노래잖아요. 오늘 뭐 가곡, R&B, 뭐 뭔가요? 팝송, 랩. 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자. 아이고 허자 힘들구나 허자 힘을 모아 허자. 아니, 진영 씨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왜 힘드세요? 이거 노래예요, 뭐예요? 이게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러는데요. 예.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의 아주 소중한 노래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노래인지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무려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땅 강원도 때문에 예로부터 산촌 문화와 목재 산업이 발달했고 푸른 소나무 숲엔 늘 노동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무형유산, 그 유산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찾아 화천으로 가봅니다. 화천에는 대대로 내려져 오는 아주 특별한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화천 박물관을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겠죠? 화천에 아주 특별한 소리가 있다 들었는데 그 소리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의 장소가 있나 봐요. 관장님을 따라 전시실로 가보니 와, 이건가 봐요. 목도 소리. 범암골에 가면은 이 범암골 목도 소리라고 산에서 나무를 하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목도라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여러 명이 짊어지고 내려오다 보면 합이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흥이 나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럴 때 내는 소리가 우리가 목도 소리라 그래갖고 그런 가락이 있습니다. 서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천고지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화천군.
화천군의 질 좋은 소나무들은 임금님께 진상되어 웅장한 궁궐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황장목으로 지정된 소나무들은 민간에서 감히 벌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 황장목으로 지정한 곳이 화천에는 2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는 서쪽에 이제 그 다목리라 그래서 나무가 많다는 그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동쪽은 오늘날 평화의 댐 바로 인근 비수금이라는 곳인데 여기 한 곳이 있습니다. 네.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오지마을 비수금이 이곳엔 일반인의 벌목을 금한다는 황장금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독군들은 이곳에서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로 옮기고 뗏목으로 엮어 서울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북한강 상류에서 출발해 마포내로까지 가는 멀고도 험한 여정. 이 나무를 바치고 돌아올 땐 소금배를 타고 귀향을 했습니다. 그 시절 목독군들이 불렀다는 노래 산해면에 가면 들을 수 있다는데요. 새하얀 눈으로 덮인 산골 마을에서 대개민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르신들. 옛소리를 계승해 가고 있는 범암골 목도소리 보존회의 회원들입니다.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게 정석. 황새목과 깍장쇠로 통나무를 끌기 시작하자 운제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벌목한 나무를 산에서 끌어내릴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운제소리입니다. 자주감자 굴리듯 어이도 산호 우리 집 큰애기 어이도 산호 시집을 갈 때나 어이도 산호 장롱감으로 쓸 거나 어이도 산호 운제소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힘을 모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농담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힘을 모으는 소리도 할 수 있고 그건 참 재밌는 소리예요. 운제소리는. 이번엔 목도소리 시연에 들어가는데요. 목도소리는 산 아래로 내린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옮길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경사면에서 나무를 끌어내리는 운제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작업. 나무 크기에 따라 8명, 16명이 들기도 한답니다. 노래 가사도 많이 다른데요. 이거 힘들구나. 많이 다르네요. 그게 노동요죠. 그쵸. 해단구나. 이 목도는 사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사실은 힘들어. 말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음소리에 가깝다고 목도는. 아니 아까 보니까요. 네네. A도 산호라고 네네, 하셨나요? 네.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던데 그게 뭐 뜻이 아,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그 합창, 후렴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산호하면 산이 좋다. 전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예, 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예. 어르신들은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지금 뭐 따라 불러볼 수 있어요? 좋죠. 에이도 산호. 에이도 산호. 어우, 잘하시는데. 제가 한 노래 하죠. 그럼요. 칭찬받으셨어요. 그러면 목도를 한번 매봐야 돼. 자, 목도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세요. 진정한 목도 소리는 어깨가 무거워야 나오는 법. 근데 이게 볼 때와는 땀판이에요. 자, 허리 펴고. 노래는커녕 이 목소리가 나오기도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님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아이고. 사실 이거 안 먹었는데 요거 조그만 거예요. 여름 못하겠는데요? 너무 무거운데 진짜? 오늘날까지도 옛소리가 남아있는 건 모두 범암골 목도소리 보존회의 노력 덕분입니다.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각종 민속예술축제에서 수상하는 등 우리의 소리를 꾸준히 지켜온 겁니다. 이 범암골 이 목도소리의 시작은 네. 언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웠고요. 네네. 운제소리와 목도소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신금철 회장의 아버지 신현규 어르신. 80이 넘는 연세에도 우리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일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은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보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초창기에 80명 가까이 됐던 보존회 회원들은 현재 10명 남짓. 게다가 이제는 모두 연로하십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언젠가는 목도 소리의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마음만 잡고 다급해집니다. 제가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전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을 이제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우수한 이런 소리, 우리의 소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통이란 후손에게 계승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법입니다. 가는 세월을 야속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보존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이런 옛 소리는 정말 많지만요. 네네. 사실 이게 또 실제로 소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요즘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 녹음된 소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하는데 홍천의 이 결이 농경 문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만나본 두 소리 있잖아요. 네. 운제 소리, 목도 소리. 이 역시도 산촌 지역의 그런 상징을 잘 나타내는 만큼 후대로까지 계속 계승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형과 달리 무형 문화 유산은요, 우리의 꾸준한 관심 또 노력이 없으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네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강원도의 전통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궁투어를 가야만 이 한복 입은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명절에도 또 일상생활에도 개량 한복 즐겨 입으시는 분들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 또 K-팝을 넘어 또 K-푸드를 넘어 조만간 이 K-한복의 시대까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런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 한복 디자이너의 하루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제가 이렇게 예쁜 한복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 이 한복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강릉시 옥천동에 자리한 한 한복점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우아하고 단아한 한복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있는 한복을 디자인하는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들의 특별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릉에서 한 20년 가까이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정입니다. 강릉에서 한복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은성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지금 얼마나 운영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친정 엄마 때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한 7, 80년 가까이 된 한복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 80년이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거의 7, 80년이면 옆에 계신 분은 지금 한복을 배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 우리 딸이에요. 따님이세요? 예, 예. 3대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한복집이죠. 3대. 네. 반백년의 세월 이상 할머니가 쓰셨던 옷감과 각종 도구들은 이제 단순한 추억을 넘어 이 한복집의 보물이자 역사로 자리매김해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제가 사실은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친정 어머님이 그 손을 놓으셔야 할 때가 돼서 너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이제 별단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한복이라는 게 전통 우리 의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뿔인데 대를 누군가는 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누군가 이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께서 하시는 걸 보고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힘든 일도 많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제 유아교육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게 원래는 꿈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의 반강제와 설득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멘토로 삼은 딸은 궁중복식연구원에서 침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혹시 있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손님이 계셔요. 친정 어머님은 강릉 분이시고 네. 시어머님은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이세요? 네, 저희 집에는 글로벌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강릉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님이 시어머님도 같이 한복을 입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시어머님이 단칼에 이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입으시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경복궁에서 그 젊은 처자들이 입고 다니는 한복 보셨죠? 네.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한복 입은 모습을 보고 당신이 생각한 한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런 한복이면은 나는 안 입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면 친정 어머님만 한복을 입으시고 시어머님은 그러면 양장을 하세요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입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을 보냈어요. 네. 영국에 사진을 보내니까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오 이게 이 옷을 입고 하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나 입겠다.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원래 한복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막 아우 최고라고 이제 입고 아주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 혼주 두 분은 네.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네. 워낙 다양한 종류의 한복이 선을 보이는 요즘.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딱 저에게 맞는 옷 한번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해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요즘 트렌드가 파스텔 톤이에요. 요거는 조금 진한 배색이고 그래도 또 이게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딱 정해진 규칙화된 게 아니거든. 자신의 키와 체형은 물론 얼굴형과 피부톤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베스트 한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을 보시면은요. 네. 수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이건 은박이에요. 금박, 은박이 있는데 네. 은박, 금박을 찍을 것이냐, 이렇게 수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수도 없이 은박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 색감 그 자체로 또 연출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네. 뭐를 입으셔도 네.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 끝에 최혜선 리포터가 고른 한복은 아까 입고 오신 옷도 잘 맞으셨어요. 잘 입고 오셨는데 지금 입으신 옷도 또 그 나름대로 화사하고 밝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트렌드가 또 이렇게 날개를 또 하나씩 달아가지고 이걸 또 되게 좋아하셔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한번 돌아보실래요? 네.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요. 아니, 리포터님하고 잘 어울리셔, 지금. 잘 어울려요? 예. 다 어머님과 따님분의 안목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녀가 함께 갖고 온 한복집에서 새로운 꿈을 빚고 싶다는데요. 목표라기보다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지인들이 한복을 다 입고 한 5, 6분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연출해보고 싶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베네부터 시작을 해서 갈 때까지 우리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 변천사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대기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완 반려동물을 위한 한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한복과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갈 때 입는 수의까지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함께 걷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의 길. 앞으로도 두 분의 노력과 열정을 담은 우리 옷 한복 많이 지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대를 이어서 가업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모녀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 말의 힘을 느꼈던 게 한복의 단아한 기품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오랫동안 우리 옷 한복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재밌는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길 기대하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예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다들 가보셨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서퍼들이요. 파도가 없을 때도 네. 보드를 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드에다 바퀴를 달았죠. 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스케이트보드가 그렇죠. 되겠네요. 스케이트보드예요.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뭐 여러 가지 짜릿한 묘기들 막 선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그 스포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게 바로 이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네. 대구로 떠나봐야겠죠. 그래요. 대구에는요, 프로를 꿈꾸면서 오늘도 스케이트보드에 몸을 싣는 청년 스케이트보더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인생 8년 차고요. 네. 22살 청년 이희권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화려한 기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겠죠? 스케이트보드에 인생을 내건 22살 씩씩한 오뚜기 이희권 스케이트보더를 만나봅니다. 추위도 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보드 삼매경.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드를 타는 기본 자세부터 범상치 않은 한 사람.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더 이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연습 중인 희권 씨.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스케이트보드의 세계에 일찌감치 빠졌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사춘기 때 되게 걷기 싫고 귀찮아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촌형 보드를 한번 빌려 타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4살의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한국 스케이트보드 씬에 입문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습 또 연습.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금의 자리.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타는 인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 혼자서 보드를 타오면서 정말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지도 모르니까 정말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다 보니까 1000번, 진짜 못해도 수백 번은 시도해서 새로운 기술을 얻을 때 그때는 진짜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겁없는 보더, 스릴을 즐기는 보드계의 씬 스틸러. 그의 이유 있는 자신감은 어쩌면 수백 번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2년 동안 봐왔을 때는 욕심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드에 미쳐 있어요. 가족보다 보드를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넘어졌냐고요? 글쎄, 그건 아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지만 희권 씨는 이내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집어듭니다. 짜릿한 성공의 묘미는 다름 아닌 거듭된 연습과 실패,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원래는 새로운 기술 하다 넘어지면 좀 많이 아픈데 한 기술을 진짜 몇천 번, 몇만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아프게 넘어질 방법을 좀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아프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희권 씨, 파이팅입니다. 다양한 기물들이 반겨주는 이곳. 희권 씨의 또 다른 놀이터이자 일터, 스케이트파크 강습장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보드 타면서 이제 비가 오면 항상 보드를 타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제가 배웠던 노하우라든지 혼자 익혔던 그 감각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4, 3, 2. 자, 으로 당기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초보자 친구들은 여기 있는 기물을 이용해서 보드의 감을 익힐 수 있는 기물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잘 타거나 선수반 친구들은 저 뒤에 있는 난간이라든지 바닥에서 보드를 돌릴 수 있는 좀 더 현란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스케이트보더를 꿈꾸는 새싹들도 꿈을 키워가는 곳. 선생님이자 보더 인생 선배로서 그간 몸으로 배우고 익힌 스킬들을 꼼꼼히 일러줍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면 오늘 요거 삐을 한 3번 정도 만들어 놓고 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가 계속 빠진다는 거야. 뒤꿈치는 잘 누르고 있는데 어깨가 빠지니까 착지했을 때도 그냥 이 대각선으로 착지해버리니까 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빠질 때 어깨를 좀 더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알지?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옛날 신인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희권 씨. 한 걸음씩 점점 꿈을 향해 성장하는 수강생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기술을 연마하면서 제 생각보다 안 될 때 많이 힘들고 하다가 다치게 되면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기술을 성공하게 되면 그때 오는 성취감이 보드를 타면서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서울 때도 있지만 엄청 착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잘 타는 스케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희권 씨의 보드 철학을 따라 수강생들도 계속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은 금물, 도전은 계속됩니다. 보드보다 어깨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알지? 야, 해보자.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일단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도 이제 몸이 반응을 안 따라줘서 급하게 가다가 제일 많이 다치고요. 넘어져 봐야지 아는 게 스케이트보드라서 안 다치고 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드 오래 타면서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 무게 중심만 조금만 바꿔도 덜 다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스케이트보딩에서 가장 기본 동작이라는 점프 기술 알리부터 탑샤빗, 킥플립까지. 스케이트보드 기술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정복했을 때 오는 쾌감. 생각만 해도 온몸이 짜릿한데요. 제가 독학을 해오면서 이렇게 몇 년씩 걸친 기술들을 다른 친구들이 제 노하우로 1년, 2년 만에 만들 수 있고 더 퀄리티가 높은 기술들이 나오면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 하나만 바라본 지난 8년. 그리고 올해 22살이 된 희권 씨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스케이트보더로서 프로가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제 나름대로 빠르게 시작했고 제 나름대로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 쭉 이어가면서 자 20대가 끝나기 전에는 프로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그의 비상. 국내 스케이트보드 씬의 프로로 당당히 이희권, 이름 석자를 휘날리는 그날까지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딸아, 날씨도 추운데 거기도 눈이 많이 왔지. 애들 데리고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이제 코로나 좀 진정되면 와서 딸기 많이 먹자.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혹시 두 분은요, 그 만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앤더스 에릭슨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죠.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게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만 시간은요, 매일 3시간을 투자할 경우 10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네. 매일 10시간을 투자했을 때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그 10,000시간의 이미 몇 배 이상을 뛰어난 손기술로 장인 인생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네? 50년 동안 이용객들의 머리를 손질해온 강원도 이용 명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오로지 자신의 직업과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이 사람들을 바로 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용업계에서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무명의 장인입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아직도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면서 노익장을 과시 중인 강원도 이용 명장 홍인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이곳에 사람들의 시간을 다듬고 추억을 염색하는 오래된 동네 이발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떡하니 붙어있던데 강원도 이용 명장 홍인기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손님들로 좀 바쁘실 시간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작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좀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온 주인공. 그의 곁엔 손때 묻은 이용 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이용 기구들이 이게 뭐죠? 아무튼 굉장히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이용 기구들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옛날에는 이걸로 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은 다들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머리 자르러 데려가면 다 안 간다 그랬어요. 아프다고. 아프고 아프다 하는 애들이 안 깎으러 머리 안 자르러 가고, 옛날엔 다 이걸로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빡빡머리죠. 그걸로 다 깎았는데도 아프다고 울고 가다가 반 깎고 간 애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발은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집을 세를 준 집이 이발하는 집을 줬어요. 따뜻한 겨울에 그 옛날에는 그 나무 장작으로 피우는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한 게 좋고 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나보고 배우려면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하놓고 가가지고 어렸을 때 문 열고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습가이라고 하는 가위입니다. 잘 못 갈아요. 이 가위는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기구 정리를 마치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단골이다 보니 자리에 앉으면 바로 가위질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묻지도 않고 손님도 별다른 주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척척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상담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이웃 간의 이런 좋은 관계로 발전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인기 명장님이 건강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평생 동안 이것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손님들의 머리카락 다듬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며 살아온 홍인기 명장.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십 년째 재능 기부도 해오고 있는데요. 봉사라는 것은 남한테 즐겁게 해주고 머리 자르고 났을 때 그 기분, 저 만족감이라고 하면 좀 최고죠. 네. 이거는 5년 정도는 될 거예요. 아무래도 봉사. 그러니까 옛날에 정선 있을 때부터 봉사를 해서 그때 봉사를 배운 것이 지금까지 머리로밖에 재능 봉사니까 재능 봉사라는 게 어렵고도 쉽다고 하는데 저는 쉽습니다. 아니 머리 자르시다 말고 또 마네킹이 나오네요. 마네킹으로 또 뭐 하시려고요? 오늘 수요일 날 마네킹을 끓여놓은 이유는 제자가 연습하러 오기 때문에 끓여놨습니다. 오, 오래간만이에요. 잘 있었어? 네. 오늘 이 머리를 가지고 전체 머리를 수치는 걸로. 틈틈이 제자 양성에도 힘을 쏟는 홍인기 명장.
좀 서투러졌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죠. 아니 왜 이래? 아 며칠 쉬었다고 이거 한 해 지나갔다고 왜 이렇게 어설퍼? 너무 놀았는가 봐 이거. 열심히 할게요. 아 이거 열심히 해야지. 4월달에 가려 그러면은 빨리 하려 하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은 느긋하게 먹고 해야지. 어디 이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V자 형으로 머리를 그렇지. V자 형으로 짜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손기술을 아낌없이 나누는 스승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제자입니다. 아니, 이 가위질 하시면서 이 마네킹을 쳐다보시는 그 열정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 기술을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32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작년 12월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만큼 또 살 것을 생각해서 이발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그 강원도 명장이신 홍인기 명장님을 만나서 내년 4월 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발을 배우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명장이라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후배 양성이라든가 모든 임에서 모범이 되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명장의 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발관 안에는 50년 외길 인생의 훈장들도 가득합니다. 젊은 청춘을 불살랐던 과거의 영광부터 빛나는 열정의 흔적들까지 그의 베테랑 손기술을 증명하는 상패와 상장들이 벽면을 빼곡 채우고 있는데요.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단백령 가위손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 자서전인가 본데요. 소제목도 뭔가 재밌는 게 나에게도 5.2 손님 피를 보다.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권의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이용사로서의 삶과 직업에 대한 50년 자긍심이 이 한 권의 책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뭐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예, 저희 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 기능장으로 최연소자로 같이 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일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 없죠 뭐 저희야. 근데 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렇죠. 뭐 부대 일상이니까 뭐 맨날 똑같죠 뭐. 그렇지. 아이고 아드님 통화 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전화 인터뷰는 처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용 기술을 배우게 되셨을까요? 아버지가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든 일을 되게 쉽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저걸 하면은 좀 쉽게 일을 배워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공무원도 되고 해서 뭐 직장도 제대로 자리 잡고 일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편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세기가량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쭉 이 일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이용 명장으로서 앞으로의 인생 2막은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발이라는 이발자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닿는 데까지 또 손님이 원할 때까지 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명장, 전국 명장에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옛 모습과 방식 그대로를 간직하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걸어온 홍인기 명장.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나라 이용 기술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용 명장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보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지만 왜요? 용석 씨도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왜요? 왜? 생각을 한 게 50년을 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우리 용석 씨도 50년 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자꾸만 돈 많이 벌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군요. 하셨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한 길만을 걷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정신 네. 그리고 열정이 남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수 씨 네.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저요? 저도 네. 역시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진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한 길을, 한 직업을 그렇게 오랜 기간 해낸다라는 게 네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진영 씨는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네, 조금 어리죠. 아주 조금. 앞으로 몇 달 차이 안 나요? 제가 봐서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어리고요. 네. 일단 저는 노래 인생을 지금 한 7, 8년 좀 걸어왔다가 이제 또 이쪽 길을 딱 뛰어들었는데 네네네. 아 이건 정말 아주 큰 용기가 또 필요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우리 예. 아까 그 명장님께서는요 한 길로 그냥 쭉 가신 거잖아요. 네.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진영 씨도 이제 50년 이상 이 방송 일을 하실 거죠? 해야죠. 네, 굳건하게 걸어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니까 우리 명수 씨가 커트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명장님의 그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주인공 명장의 연세가 71세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세라고 하면요 보통인 기준으로 다들 은퇴하실 그런 나이가 된 건데 아직도 현업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이용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다 이런 꿈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인공 이용 명장님의 그 눈빛을 보니까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잘 전해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만나본 홍인기 이용 명장의 그 꿈을 저희 강원 365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 화천의 이 목도 소리와 운도 소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네. 정말 앞으로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욱 저처럼 또 우리 여러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이 이런 소리에 관심이 많아주셔야지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다고 하거든요. 끝까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약간 노래를 좀 맛배기로만 보여드렸잖아요. 좀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아쉬우셨죠? 예. 아쉬우신가요? 네. 아쉬우세요? 네네. 그럼 제가 제 주특기를 한번 살려서 조금 좀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약간 노동요인가요? 이번엔 진짜로 합니다. 네네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reggiana fresc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감동받았어요. 처음이었어요. 오늘 좀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뭔가 약간 그 좀 달달한 카페라떼가 땡기네요. 아니 이제껏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처음이라고. 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동이 처음이었나요? 네, 이 정도로 우리 박신영 리포터가 진가를 발휘할 줄이야. 멋있네요.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하실 때요. 축가를 제가 무료로 무보수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결혼할지는 용성 아나운서가 언제 결혼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 박진영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설 명절 음식이 아무래도 고칼로리이다 보니까요.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1-2kg은 체중이 쉽게 늘어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 1-2kg 정도만 늘어났다면 다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명 급진살, 급하게 찐 살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를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찐 살을 가장 빠르게 빼는 방법은요. 2주 안에 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하게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그 남은 에너지를 간과 근육 조직에 글리코겐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부 팽만 그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다행인 건요. 이 글리코겐 성분이요. 일반 지방보다는 분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보통 드시던 그런 원래 식습관, 식생활 양으로만 돌아간다면 살을 쉽게 뺄 수 있다고 하니까 2주라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으로 식사를 한번 즐겨보시고요. 그리고 활동량도 한번 늘려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